자, 단기 매매 증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얘가 뭐예요? 전기 2월 기초, 차기 2월 기말. 자산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변에 전기 2월, 대변 차기 2월. 그럼 구입하면 차변, 매각하면 대변 또는 처분한다 그러죠. 매각한다, 처분한다 그러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식, 사채, 공채, 국채, 지방 채권들 같은 것들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떤 거냐? 단기 매매 목적이야.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알았죠?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야.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이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지분증권이라고 해요. 지분증권. 얘네들은 채무증권이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증권이에요. 갚아야 될 거죠. 자,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 이제 자본금이 되지만 주식을 사왔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온 거야 이거를 갖다가 샀을 때의 단기 매매. 왜? 단기간에 팔고 살 수 있는 증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야. 단기 시세 차이를 노리고서 사들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단기 시세 차익을 갖다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 그런데 얘가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장기간의 보유 목적이다. 그러면 얘는 뭐라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요. 매도 가능 증권. 둘 다. 그런데 주식은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내가 사들인 경우도 있어요.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다. 즉 영향력을 갖다가 끼치려고 영향력 행사할 목적으로 내가 사들이면 얘를 뭐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근데 이럴 때는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갖다가 사들여야지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그러냐면 20% 이상을 구입했을 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채, 공채, 국채, 지방 채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증권이라고 했죠? 얘를 채무증권이라고 했어. 그렇죠? 근데 이 채무증권의 특징은 뭐냐면 기한이 있는 거야. 만기일이 있어요. 얘가 만기일이. 그래서 만기일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것만으로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가 없어. 왜? 능력이 없으면 팔아먹게 되잖아. 돈이 급해 그러면 이거 팔게 되잖아.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돼. 능력이 뭐야?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돼. 만기일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로 처리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하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간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사채, 공채, 국채, 지방채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짜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들어가는 거야. 얘가 투자자산이야. 이거 투자자산. 우리 투자자산 배웠죠? 얘도 투자자산이야. 왜? 투자자산은 뭐라 그랬어? 얘네들 특징 뭐라 그랬어? 투자로 시작해. 또는 장기로 시작해. 이게 장기야 이게. 이 속에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도 되고 만기 보유 증권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뭘 나오냐, 뭐가 나오면 얘가 주식이야, 주식.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는 주식이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야. 구입했다. 들어왔으면 차변. 매각했다. 대변. 알겠죠? 근데 이거 살 때 뭐가 들어가냐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수수료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공개하는 거야. 수수료 비용이에요. 근데 얘가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야. 다시 말하면 영업의 비용이야 얘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 판매 관리비도 있고 제조 비용도 있고 판매 관리비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다고.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에 있는 거야.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기 매매도 주식 투자하려고 회사 차린 건 아니잖아. 회사 차렸는데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사들였다. 그때 들어간 수수료다.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처리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알고 지나야 돼요. 얘만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뭐만? 단기 매매 증권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하는 거야. 알았죠? 건물 살 때 들어간 수수료 들어갔다? 건물에다 더해. 상품을 매입할 때 비용이 들어갔다? 상품에다 더해. 차량 운반고 살 때 들어간 비용이다? 차량 운반고에다 더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뭐가 있어? 취득세, 등록세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다 더해준단 말이야. 언제까지?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재반 비용은 더한다. 알았죠?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은 다 더해. 다른 거 다 더한다 그랬어. 그러면 아까 다시 말하면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매도 가능 증권에 더한다는 얘기야. 만기 보유 증권을 구입할 때 들어간 수수료가 있다? 그럼 만기 보유 증권에 더하라는 얘기야.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이거 더하면 큰일 나. 더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봐봐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계산하는 거야, 이게 계산. 근데 계산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으면 계산기 쓰는 거야. 그전 옛날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반칙이었댔어. 근데 지금 계산기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계산기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데 중요하면 되냐? 샀을 때 예를 들어 봐봐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100주를 구입했어. 100주를 여기 단가야. 단가 표시야. 이거 단가 하나에 대한 가격. 하나에 대한 가격. 단가 51,000원에 구입했어. 구입하고 수수료 2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2차하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2채 지급하다. 2차하다.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 샀구나. 그럼 뻔한 게 뭐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야. 분계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죠? 샀으니까. 대개 돈 줬어. 그럼 뭐가 나갔어? 보통예금 나갔어. 이거 우리가 뻔해. 이렇게 된 거야. 분계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계산이지, 이제 계산. 그렇지? 이 금액 계산하는데 몇 주를 샀다고? 100주를. 얼마씩 샀다고? 51,000원. 그렇지? 그럼 510만 원이야. 거기다 이게 510만 원에다가 수수료 어떻게 한다고? 더해? 큰일 나. 수수료 비용.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알았죠? 수수료 비용 얘 900번대라 써. 얼마? 2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얘는 얼마야? 510만 원 이렇게 된 거지. 함께 그래서 더해서 512만 원 보통예금 나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얘 샀어. 이거 왜 샀어? 오르면 팔려고. 이제 짠 올랐네. 올랐어. 어이구 신나. 자, 주식 100주 중에서 80주를 단가 7만 원에 매각했어.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하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왜?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는 걸 계산해야 될 거냐. 5만 천 원짜리 얼마에 팔았어? 7만 원에 팔았잖아. 자, 여기서 팔았을 때, 매각했을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매각대금, 판 금액. 그치? 근데 여기 원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각은 몇 줄을 팔았어? 80줄을. 얼마에 팔았어? 7만 원에 팔았어. 그럼 얼마야? 7, 8, 56. 560만 원을 받은 거야. 그치? 근데 얼마짜리 팔았어? 80줄을. 5만 천 원짜리야. 계산해야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럼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408만 원이 된 거야, 이렇게. 408만 원.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408만 원짜리를 560만 원에 팔았다. 근데 560만 원 뭐로 받았어? 보통예금 받았어.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받았어? 560만 원. 됐어요? 대변에 뭐가 나갔어? 단기 매매주금 팔았지? 그러니까 나간 거야. 팔았으니까 얼마짜리 나갔어? 408만 원. 그럼 얼마 벌었어? 152만 원이 차액이. 그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잖아. 그렇지? 처분했을 때 생긴 이익이잖아. 그래서 처분 이익이 된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벌써 한숨 나온다, 또 이제.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봐, 세 번째. 지금 결산이 결산. 결산 시에 몇 주 남았어, 지금 현재? 20주를 공정가액 1번 6만원, 2번 48,000원으로 평가하다. 지금 다 팔고 남은 게 몇 주 남았어? 20주 남은 거야. 그런데 1번은 어떻게 됐어? 1번은 이익이고 2번은 손실이지.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았어. 자, 1번은 얼마가 이익 생겼어? 지금 얼마짜리? 내가 살 때 얼마야? 5만 천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6만 원이 됐어. 그러면 이익이야 손실이야? 얼마? 9천 원. 근데 전체 몇 주인데? 20주. 그럼 얼마 됐어? 18만 원 이익이 생긴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얼마짜리를 5만 천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4만 8천 원. 그럼 이익이야 손실이야? 얼마가 손실이야? 3천 원. 전체 몇 주인데? 얼마야 그러면? 6만을 뭐가 생겼어? 손실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생겼어? 얘는 뭐라 그래? 단기 매매증권 뭐라 그래? 평가 이익이라고 그래. 얘를 평가 이익이야 얘가. 그렇죠? 얘는 뭐야? 평가 손실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 18만 원 붕괴하는 거야. 1번 붕괴하면 어떻게 돼? 1번 붕괴하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18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얼마? 18만 원. 두 번째 붕괴하면 차변에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얼마? 아까 6만 원. 그것만큼 단기 매매증권의 가치가 감소했죠. 6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팁 하나. 이제 잘 주의하세요, 이제. 열 문제에서 매각했을 때 이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매입할 때 수수료가 있잖아. 그치? 그럼 매각할 때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매각 처분하고 이렇게 나와. 매각 처분하고 수수료. 이게 무슨 수수료?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을 보통 예금하다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면 잘 봐. 아까 매입할 때, 구입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치환들었어. 이거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그렇죠? 매각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야. 처분 손실, 처분 이익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계산 어떻게 한다? 이 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돼. 빼고 계산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단기 매매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금액에서 얼마? 560만 원에서 빼는 거야. 얼마를 빼? 3만 원을. 그러면 3만 원을 빼니까 얼마 되겠어? 얼마 돼? 557만 원 될 거 아니야. 받은 돈이.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돼? 557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큼 얘가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14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처분이익이. 요 금액이 이렇게 변한다.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면 된다. 매각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다. 빼고 계산한다. 여기까지입니다.